네, 오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기자, 먼저 경찰부터 한번 짚어보죠. 자치경찰이 생긴다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과 뭐가 다른 겁니까? 쉽게 이야기하자면 특정 지역만 전담하는 지역 경찰관 제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 얘기하는 겁니까? 맞습니다. 그 제도고요. 그 제도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면 각 시도지사가 경찰의 지휘권을 갖게 되고 네. 또 물론 월급도 지방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들은 치안이나 교통, 경비와 같은 유지 업무를 주로 전담하게 되고요. 예. 기존의 경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수사나 정보, 보안 같은 것들은 기존처럼 국가경찰에 남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수사경찰, 또 행정경찰 이렇게 또 분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그 부분은 현재 경찰청 직제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현재 보시면 발로 뛰면서 범인을 잡는 형사과, 특수수사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. 왼쪽에요? 예, 맞습니다. 그 위로 수사국도 보이고 경찰청장, 대통령 이렇게 직제가 네네.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잡아야 되는 이분들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요.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. 네. 왜냐하면 승진이나 인사 발령에서 윗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그렇죠. 때문입니다. 예. 실제로 또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고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, 이런 시비가 있어 왔고 네.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나눈다,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. 이게 기소권이라는 게 범인을 재판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권한인데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에도 넘어가게 됐어요.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은 못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예,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 내용만 보자면은 네. 그동안 이른바 특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의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. 네, 이런 논의가 왜 나오게 된 겁니까? 네, 앞서서 그 스폰서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. 네. 그렇게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, 이런 문제점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요. 예. 실제로 좀 수사권 조정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권한이 적어진다,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검찰 권한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뭐 부작용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오늘 발표 내용 보자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한다,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. 특수수사에? 예. 어떤 걸 특수수사라고 하는 거예요? 네, 뭐 경제나 금융에 있어서 뭐 피해가 크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범죄 수사를 말하는데요. 네. 이게 범죄라는 게 칼로 무배듯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, 그래서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. 경찰이 현재는 수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그렇죠. 하도록 검찰이죠. 예. 그거를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데 네. 그게 경찰로 부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경찰에서 한 차례 판단만 받을 수 네. 있다,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그래요. 좀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검찰의 2차 판단도 한번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사라질 수가 있다. 그게 우려가 된다. 그다음에 검찰뿐 아니라 이 대공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앞선 정부들에서 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네. 많은 국민들이 좀 경악을 했었는데요. 뭐 댓글 사건 같은 거. 예, 네. 정확합니다.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가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 지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예.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축적해왔던 노하우인데요.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대공수사를 해왔던 인력들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,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새로 바뀌는 권력기관들을 국민들은 언제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. 왜 그렇죠? 왜냐하면은 오늘 발표된 것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을 새로 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. 그때 여야 간사를 정했고 오는 6월까지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해가지고 합의안을 내놓자,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. 네. 하지만 그 안들에 있어서 여야 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요.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. 네. 아직 뭐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만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구조를 다시 짜기 위한 첫 걸음은 내딘 것 같습니다.
부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